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도 다시 같이 이렇게 실용수학 우리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수업을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같이 대면 수업으로 여러분들 등교 계약하면서 이렇게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빨리 봐서 이렇게 같이 함께 직접 서로 질문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알아가면서 이렇게 수업해보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함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생활 속의 수식 마지막 그 5번째로 오늘은 반발계수라는 것에 대해 배워보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학습 목표 같이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자, 오늘 학습 목표는 이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수식의 의미를 이해한다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해할 그 수식은 무엇인가, 자, 반발계수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활용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잘 알아보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뭐 또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같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예전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 4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반발계수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반발계수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뭐 굉장히 어려운 수식 같은 것도 보이고 또 이렇게 그림도 보이는데, 자, 반발계수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게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끼리 서로 충돌을 할 때 그 충돌을 할 때 또 그 에너지가 얼마나 보존되고 얼마나 다시 튕겨 나오거나 다시 이렇게 그 에너지를 전달해 주느냐, 바로 이것을 반발계수라고 해요. 자, 그럼 이 반발계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발계수는 이렇게 화면에 나오듯이 이런 수식으로 나타낸다고 해요. 그거를 어떻게 나타내냐, 바로 이 충돌할 때를 가정하고 그 반발계수를 구하기 때문에, 자, 속도를 가지고 그 반발계수를 구한다고 해요. 반발계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듯이 충돌 직전의 속도 분의 충돌 직후의 속도를 구해서 이렇게 반발계수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전의 속도가 빠르면은 밑에 분모의 숫자가 커지겠죠? 자, 분모의 숫자가 커지는데 선생님이 쓰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충돌 직전에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어떤 물체가 와요. 어떤 물체가 오다가 이렇게 한번 충돌을 하고 나서 얘가 이렇게 조금은 느리게 이렇게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올 때 속력이 막 10이었고 다시 충돌 직후에 속력이 이렇게 바로 쭉 가거나 아니면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전달되는 그 물체의 그 에너지의 속력이 얘는 뭐 한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이때 반발계수는 몇이냐? 자,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이때 갈 때 처음에 충돌 직전에 우리 10이었으니까 10분의, 그리고 이 직후에 충돌 직후에 몇으로 줄었냐 보니까 2로 줄었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이때 반발계수는 5분의 1이다. 이 물체의 반발계수는 5분의 1이다. 얘를 또 소수로 바꿔준다면 얘는 0.2다. 이렇게 써주면은 여러분들이 이 물체의 반발계수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속력이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나타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냥 분수에다가 나누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속도를 재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들 뭐 속도를 그냥 속도계로 이렇게 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집에 속도계가 꼭 이렇게 집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물론 있는 집도 있겠지만 그게 없는 집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반발계수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구할 수는 없을까, 그걸 생각해 보다가 또 이제 물리에서의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또 이렇게 수식을 조금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럼 그게 어떻게 바꾸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에는 우리 그 구기 종목, 그러니까 공으로 하는 그런 스포츠에 쓰이는 공들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그 공의 옆에는 그 각 반발 계수들이 이렇게 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구해지느냐? 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다른 과학 전문 그런 협회 같은 데서 이렇게 직접 구하고 이런 충돌 실험을 통해서 구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반발계수를 직접 측정해 볼 수 있다고 해요. 아까 말했듯이 이런 속도를 측정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자, 물리에서는 그 에너지라는 걸 씁니다. 물리에서는 에너지를 쓰는데, 자,
속도라는 것은, 속도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속도는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요. 루트. 자, 여러분들 루트 잘 아는 친구들 있나요? 루트 일단 루트라고 해줄게요. 루트 2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는 게 있어요. 중력 가속도를 그냥 9.8 정도라고 보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G라는 그런 문자로 씁니다. 2 곱하기 G 곱하기 높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충돌 직전의 속도분의 반발 계수는 충돌 직전 속도분의 충돌 직후 속도라고 했잖아요. 얘를 이제 이걸 이용해서 분수 자리에다가 각각 이 식을 다 넣어보면은 얘는 어떻게 바뀌느냐? 얘는 또 이렇게 바뀌어요. 루트 2 곱하기 G 곱하기 충돌 직전의 높이. 자, 그런데 충돌 직전의 높이라는 건 없으니까 얘는 바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얘는 원래의 높이. 원래 높이가 분모가 되고, 자, 여기선 이제 또 루트 2 곱하기 G 곱하기 얘는 이제 나중 높이. 자, 이 원래 높이, 나중 높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을 어떤 높이에서 이렇게 딱 떨어뜨려 봤을 때, 자, 공이 그대로 이렇게 딱 들러붙는 경우도 있고, 더 이상 튀지 않고 들러붙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농구공이나 탱탱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떨어뜨렸을 때 굉장히 높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 높이를 뜻합니다. 자, 이 원래 높이라는 건 우리가 원래 이렇게 처음에 잡고 있었을 때 그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바닥까지 높이, 이걸 원래 높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나중 높이는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한번 딱 튀겼을 때 다시 튀어 오를 때 그 높이. 자, 이걸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이걸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뒤에다가 선생님이 지금 하듯이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뒤에다가 이렇게 눈금을 그려줘요. 여기 뭐 1m, 여기 50cm, 여기 30cm 이런 식으로 눈금을 그려주고, 이제 땅에서부터 이렇게 재야겠죠? 이렇게 눈금을 쭉 그려준 다음에 얘를 이제 그 높이에서 한번 떨어뜨려 봐요. 자, 그러면 이 눈금이 그 처음 시작할 때 높이가 몇인지 보여줄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서 올려놓고 이 1m 높이에서 공을 올려놓고 이렇게 딱 놓는다면 바로 1m가 처음 높이가 되겠죠. 자, 그 1m에서 한번 튕겼을 때 만약에 50cm까지 공이 다시 튀어 올랐다 그러면은 나중 높이는 50cm가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높이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높이를 구하는데 지금 아직도 식이 복잡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분수에다가 이 루트 안에 있는 경우는 얘네가 서로 이렇게 약분이 돼요. 2가 서로 같기 때문에 얘는 지워지고, 여기 G가 서로 같기 때문에 지워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는 루트 원래 처음 높이 분의 여기 루트 그 다음 나중 높이 한번 튀어 올랐을 때 그 높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발 계수를 직접 한번 구해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집에 뭐 축구공이나 농구공 있다면은 직접 이런 방식으로 한번 그 반발 계수를 구해보기도 하고, 또는 뭐 탁구공 같은 거 아니면 테니스공 같은 거는 근처 문방구에서 쉽게 살 수 있으니까 직접 한번 사서 반발 계수를 구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되게 신기한 그런 수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일 것 같네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시간 되는 친구들은 직접 한번 해서 그 반발 계수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한번 구해보는 그런 활동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반발 계수를 좀 알아봤는데, 반발 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슨 뜻일까요? 반발 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처음 높이에서 이제 다시 튀어 오르는 높이가 높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반발 계수가 높을수록 더 탄성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높게 튀어 오른다. 그 에너지를 잘 보존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는 예전에는 우리가 이 수치를 구하고서 그걸 해석하는 방법 또는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 오늘 이 반발계수는 따로 이렇게 활용하거나 이 해석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하고, 그냥 그 수치 자체가 중요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냥 그 수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서 이거를 따로 이 기준을 삼아 놓고 뭐 이 정도는 잘 튀어오른다, 이 정도는 튀어오르는 정도가 약하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 자체로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이 무엇을 갖고 왔냐면 바로 이 조금 특별한 상황에 그 반발계수들을 갖고 왔어요. 자, 특별한 상황이 무엇이 있느냐? 자, 먼저 첫 번째로 세 가지 경우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그 공을 튕겼을 때예요. 이렇게 공을 한번 딱 던지면은 어떻게 튕겨나가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높이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튕겨나가요. 이렇게 튕겨나가는데, 이렇게 점점 튕겨나가는 높이가 낮아지는 거는 이 에너지를 잃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그 지면에, 땅에다가 에너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렇게 높이가 낮아지면서 점점 이렇게 멈춰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반발계수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대부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점점 에너지를 잃는 경우일 텐데, 자, 이 경우에는 처음 높이가 더 크고 나중 높이가 더 작기 때문에 얘는 1보다는 작고, 근데 높이니까 0보다는 큰 수가 나와요. 0보다 작은 수는 높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그런 반발계수는 0에서 1 사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짚어두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반발계수는 바로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이렇게 운석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라든가, 아니면 찰흙이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자, 이런 때는 튀어오르는 경우가 있나요? 찰흙이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운석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도 그렇고, 튀어오르는 일 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딱 붙어버리게 되죠. 붙어버리거나 묻혀버리게 돼요. 자, 그러면은 처음 높이는 뭐 아무 곳이나 그렇다 쳐도, 자, 나중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 높이, 분자가 되는 나중 높이는 딱 붙어버리기 때문에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분자가 0이 되기 때문에 어떤 수 분의 0은 자, 그대로 0이 되기 때문에 이때의 반발계수는 0이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충돌 직후에 이렇게 붙어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로 합쳐지는 경우는 바로 반발계수가 0이다. 이런 물체는 반발계수가 0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흙이나 뭐 찰흙 같은 경우에는 반발계수가 0인 대표적인 물건이라고 보면 좋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반발계수가 이제 그대로 1인 경우예요. 반발계수가 어떻게 1일까? 자, 그걸 생각해 보니까, 자, 여러분들 당구 쳐본 친구들 있나요? 남자 친구들이라면, 남학생 친구들이라면 좀 당구 쳐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당구를 치면은, 자, 공이 이렇게 와요. 자, 당구공을 친 공이 이렇게 딱 오다가, 여기 원래 있던 공이 있는데 얘를 딱 맞추고, 얘가 진짜 제대로 맞으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제대로 맞으면 얘가 그대로, 그 방향 그대로 얘는 멈춰서고 얘가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가게 돼요. 자, 얘는 뭐 이렇게 높이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속도를 한번 따져 볼게요. 얘가 올 때 그 속력과 얘가 또 이제 맞고 튕겨 나갈 때 그 속도가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그 식대로 반발계수는 처음 속도, 충돌 직전의 속도 분의 충돌 직후의 속도였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반발계수가 그대로 분모 분자가 같아서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발계수가 1인 경우를 그렇게 쉽게 볼 수는 없는데, 자,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당구공의 예가 있고, 또 하나 이렇게 강철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액세서리, 그런 탁상용 액세서리를 여러분들이 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런 것도 반발계수가 1인 그런 경우라고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반발계수가 1인 그 강철구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 잠깐 짧은 영상 준비했으니까 그거 보고 이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이렇게 반발계수를 구하고 또 특별한 경우에 있는 반발계수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 이 반발계수를 우리가 도대체 왜 구하는 걸까요? 반발계수를 구하면은, 자, 반발계수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 이게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가 충돌 이후에 어느 정도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 에너지를 이렇게 자기가 흡수하느냐, 이런 정도를 알려주기도 하고, 또는 이 반발계수라는 것이
충돌 직후에 그 속도가 어느 정도로 이제 반대편으로 유지되느냐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야구공 아니면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테니스공이나 그런 곳에서 그런 공들의 반발 계수를 구해서 이것이 진짜 시합용으로 적합한지 그것을 판단하는 그런 척도로 쓰인다고 합니다. 또는 이렇게 자동차 범퍼 같은 경우에는 그 충돌이 있었을 때, 충돌이 있은 후에 그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찌그러지면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반발 계수를 구해서 반발 계수가 낮을수록 이렇게 안전한 그런 경우로 측정하고 적당한 반발 계수를 이렇게 찾는 그런 척도로 쓰인다고 합니다. 자, 이외에도 굉장히 반발 계수가 많이 쓰이는데 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쓰이는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야구공에서 어떻게 반발 계수가 쓰이는지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 부분에 관한 영상도 이렇게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봐줬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시간에 이렇게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엔 무엇을 배울 거냐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생활 속의 수식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 도형에 숨은 그런 규칙들을 우리 살펴보려고 해요. 자, 도형 속에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또 도형으로 어떤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천천히 알아가 보고 또 그려보는 시간도 많이 가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해주고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그냥 한번 이해해보고 직접 탐구해보는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